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김강훈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 화학식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보기로 합니다. 먼저 이온 화합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. 자, 어떤 금속 M이 있고 이 금속이 가령 플러스 M가 양이온이라고 하자. 어떤 비금속 X가 있고 이 비금속 X가 요 X는 물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원자단이 이루는 이온일 수도 있어요. 황산이온이라든가 질산이온이라든가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 그걸 X라고 나타낸다고 치고 이것을 우리 마이너스 N가 뭐 이렇다고 하자. 그러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렇게 구성된 그런 화합물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느냐? 자,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챙겨둬야 할 게 이온 화합물에서는 전기적으로 중성, 양이온, 음이온의 전기적 중성이 성립되어야 한다는 거죠.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냐? 이렇게 보면 쉬울 거예요. 여기가 마이너스 n까지요. 그러면 이 녀석을 요 아래에다 써주는 거야. 자,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m까지요. 이 녀석을 숫자를 이 아래에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. 자, 그렇게 해서 한번 써볼까? 그러면 m에 n, x에 m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런데 이때 전하가 얼마였냐면 여기가 플러스 m가였어요. 그럼 m 플러스 이렇게 쓰고 원래 전하량은 숫자 다음에 양, 부호를 써줍니다. 마이너스 n까지요. 그러면 n에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고. 그렇다면 요걸 그대로 이제 전하량을 계산해 보면은 요거 곱해서 플러스 mn이 됩니다. 그쵸?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요, 마이너스 n가가 m개 있으니까 곱해주면 마이너스 mn이 돼요. 그럼 전하량은 이거 총합이 0이 될 수밖에 없죠. 이런 꼴로 나타내면 되겠다 이겁니다. 연습을 한번 해보기로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플러스 3가 이온이 있어요. 이것이 산소가 만났다. 산소는 마이너스 2가. 이렇게 되었을 때 식이 어떻게 나타나겠느냐. 이 3을 여기다 이렇게 써주고 절대값 쳐서 2를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. 그러면 알루미늄 이온하고 산소가 만난 산화 알루미늄은 Al 몇 개? 2개. O 몇 개? 3개. 이렇게 된다는 거죠. 이거 나타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많은 연습을 좀 해봐야 할 텐데 이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몇 가지 이온들은 외워둬야 합니다. 어떤 이온들을 외워둬야 할지 한번 정리를 해보기로 하죠. 먼저 음이온의 산소산 음이온 CO3 2-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탄산이온 그렇게 부르죠. 여기 탄소 들어있잖아. 그죠? 그래서 탄산에서 왔다 그래서 탄산이온 이렇게 부릅니다. 그 다음에 NO3- 이렇게 되면 여기 질소가 들어있죠? 이거는 질산이온이에요. 질산이온 이렇게 부르면 된다. 인이 들어있고 PO4 이거는 3- 이렇게 됩니다. 이거는 인이 들어있어서 인산이온. 자, 요 식들을 잘 외워두세요. 인산이온. 그 다음에 SO4 2- 이렇게 되는데 이 녀석은 황이 들어있어서 황산이온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 됩니다. 황산이온. 자, 그러면 이런 것들이 금속 양이온과 만나서 어떠한 화합물로 이제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 이제 좀 연습을 해보기로 하죠. 자, 예를 들어서 나트륨 이온하고 Na+죠. 탄산이온은 CO3 2-죠.
그러면 이것들이 만나서 이루어진 화합물은 어떻게 될까? 써봐라. 그러면 간단하죠. 뭐 나트륨은 플러스 1가니까 플러스 1은 써봐야 별 볼일 없고 2자가 여기 이렇게 아래로 들어가면 될 겁니다. 자, 그래서 Na 몇 개? 2 그리고 CO3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. 뭐 별로 어려울 거 없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마그네슘 플러스 2까지요. 여기에 질산이온 NO3 마이너스 1가. 아, 요게 만났다. 어떻게 될까? 이런 경우에는 요 플러스 2가를 요 아래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? 그래서 Mg 이렇게 써주고 NO3 몇 개? 2개. 자, 근데 이렇게 나타내고 보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거는 NO3 전체가 2개인지 아니면 N에 O가 32개인지 그건 좀 무지막지한 얘기긴 하지만 뭐 굳이 따지자면 이게 구분이 잘 안 가죠. 자,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걸 묶어서 이렇게 괄호를 써줍니다. 구분이 안 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괄호를 써주면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게 좋죠. 그럼 이제 Mg 그리고 NO3 괄호 2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번에는 칼슘 요거 2까지요. 이 녀석하고 인산이온 PO4 자, 이거는 마이너스 3가 이렇게 만났다.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? 뭐 칼슘이 자, 우리 앞에서 했던 방법 그대로 한번 연상해 보세요. 2자 여기다 이렇게 써주고 3자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칼슘 3개 CA3가 되고 그 다음에 PO4 전체적으로 몇 개? 2개. 그래서 CA3, PO4, 2. 이러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. 자, 여기 간단하게 우리가 이온 화합물 쓸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만 예를 들었는데, 적어도 앞에서 소개한 이러한 이온들, 이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외워둬야 됩니다. 이건 어쩔 수 없어요. 이 정도는 반드시 외워둬야 됩니다. 자, 이 밖에 여기서 이제 응용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 뭐 그런 것은 이제 차차 공부할 그런 기회가 생길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분자의 형태일 경우에는 우리 실험식 이것은 실험적으로 얻을 수 있다 그랬는데 핵심이 뭐냐면은 가장 간단한 정수비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. 가장 간단한 정수비. 그래서 실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 몇 대 몇 대 몇 이렇게 나타내 봐라. 분자식은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그 수를 모두 묶어서 이제 적은 거예요. 모두 적었다. 시성식은 시는 보여준다 그런 얘기예요. 성은 성질. 그럼 시성식은 뭐예요? 성질을 보여준다 그런 뜻인데 그렇다면은 분자가 가진 어떤 성질을 대변하는 그 부분을 갖다 작용기 이렇게 불러요. 이 작용기를 구분해서 적은 식이다 이렇게 됩니다. 말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좀 알아듣기 어렵죠. 그래서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. 뭐 여러분들 우리 집에서 맛을 낼 때 쓰는 것 중에 식초가 있죠. 식초. 이 식초는 주 성분이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그런 분자예요. 식초에서 그 시큼한 맛을 내는 게 바로 아세트산. 자, 이 아세트산은 시큼한 맛을 내는 그 부분이 CH3 이렇게 적고 COOH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시큼한 맛을 나타내는 어떤 그 산성 그걸 나타냅니다. 그러니까 COOH 여러분들 어디서 어떤 화학식에 COOH 이런 게 들어있는 걸 딱 보면은 이거 맛이 시큼하겠구나 산성이겠구나 이걸 얼른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.
자, 그래서 이것을 시성식 그렇게 부릅니다. 그런데 이 구성을 잘 보면은 여기 탄소가 여기 2개 들어있죠. 수소가 여기 3개에다가 여기 하나 해서 4개 들어있죠. 그 다음에 산소가 이렇게 2개 들어있어요. 그러면 탄소가 2개에 수소가 4개에 산소가 2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. 이거를 바로 우리 분자식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이게 바로 분자식이다. 구성 분자의 그 성분, 원소, 원자, 개수를 모두 다 적었잖아요. 근데 이것도 잘 보면은 요게 2대 4대 2 이렇게 되네. 약분할 수 있죠. 그래서 약분을 해주면은 C 하나에 H가 2개에 O 하나, 일자는 이제 안 적으니까 뭐 굳이 일자를 적을 이유가 없죠. 이렇게 되다 보니까 CH2O 이런 식이 나오네요.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실험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자, 따라서 실험식은 실험적으로 얻을 수 있는 뭐라고 했어요? 가장 간단한 1대 2대 1 이거보다 더 간단하게는 나타낼 수 없죠. 이것을 갖다가 우리 실험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실험식은 실험적으로 얻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실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떤 결과 한번 연습을 해보기로 하죠. 자, 예를 들어서 탄소와 수소로 만들어진 어떤 화합물이 있는데 이 화합물의 질량비로 이 화합물의 이제 그 원소를 질량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알아봤더니 탄소가 75%, 수소가 25% 이렇게 된다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. 자, 그러면 도대체 이 화합물은 실험식이 어떻게 되겠느냐? 여러분들 이럴 때는 이 숫자 있죠? 질량 퍼센트. 여기에서 질량 퍼센트 이걸 그냥 몇 그램 질량으로 생각해라 그 얘기예요. 몇 그램. 우리는 실험식을 먼저 구해야 될 텐데 실험식을 구하려면은 뭐 알아야 되냐면은 원자의 몰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 원자의 몰수를 구해야 돼. 근데 원자 몰수 구하려면 어떤 정보를 알아야 돼요? 우선 질량을 알아야 되고 질량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게 원자량이죠. 원자의 몰 질량. 뭐 원자량 이 말과 원자의 몰 질량은 그냥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. 이렇게 되면 몰수가 얼마인지 나올 거예요. 자,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 녀석 이 수치를 질량으로 생각하라 그랬지. 그럼 이 질량은 이미 알고 있는 거야. 그 다음에 알아야 할 게 뭐라고 그랬죠? 원자량. 그런데 우리 탄소는 원자량이 12. 엄밀히 얘기하면 gmol. 그죠? 이렇게. 수소의 원자량은 1 gmol. 자, 이 정도는 알고 있다고 치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자. 그럼 한번 계산합니다. 탄소 대 수소. 자, 이 녀석은 탄소의 질량비로 75%는 75g이라고 생각하자 그랬고 나누기 원자량 12. 자, 그 다음에 수소의 질량비로 25%니까 이걸 25g이라고 생각하자 그랬지? 나누기 원자량 1. 그럼 이것이 바로 몰수가 되는 거예요. 원자 몰수비. 그죠? 이게 원자 몰수가 몇 대 몇이 나온다 이게. 자, 여기서 보니까 75하고 25는 약분이 되죠. 그죠? 1대 3 이렇게 약분이 되네. 12분의 3이면 이것도 약분해주면 3, 40이니까 4분의 1대 1이에요. 여기 계산 결과는 4분의 1대 1 이렇게 나온다. 4분의 1대 1이라는 얘기는 결국 1대 4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? 자, 이것은 무슨 뜻이죠? 탄소가 1개에 수소가 4개 이런 비율 아니에요. 그쵸? 원자 몰수 비로. 그럼 여기 1은 생략해서 결국 이것은 CH4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
탄소와 수소의 질량비로 75%, 25% 이러한 정보를 알면 그 결과로부터 우리는 실험식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게 되죠. 이게 실험적으로 얻은 실험식이에요. 그러면은 분자식이나 이런 것들도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면 더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우리 분자식 얻는 그런 계산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은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기로 합니다.